자, 이제 여의도 포커 장해찬 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뭐 독대를 뭐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뭐 하는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던데. 근데 언제 어디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단 재보궐이 끝나고 내주 초 정도로는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네. 제가 여러 경로로 저도 열심히 취재를 해보니 네. 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 말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당의 의원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재보궐 정말 이겨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사건건 대통령실 공격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화도 받기 싫고 투표하러 나가기도 싫은 분들이 있으니 보수 결집을 위해서 조금 뭔가 그래도 한 대표와 만난다는 사인이라도 나오는 게 보궐선거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조언을 또 당 내부에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용산도 어떻게 보면 화답을 한 셈인데 지금 한번 잘 보시면 이 재보궐 선거에 용산이 정말 많은 인내를 하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거론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영부인에 대한 악마와 인신공격을 민주당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와 지금 이 한핵관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 대응을 대부분 자제하면서 나름대로 보수 결집을 위한 사인도 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산은 이 재보궐 선거 결과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구청장, 군수 그래서 이겨보려고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예를 들면 독대든 면담이든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때까지는 사실은 야당과 만나기로 해도 일정이 나오면 서로를 향한 공격이나 비판을 좀 자제하는 게 정치권의 관례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기대등등해서 하루에 뭐 대통령실과 영부인을 향한 악담을 셀 수 없이 퍼붓고 있으니 이게 과연 선거를 이기겠다는 건지 아니면 선거 질 걸 자포자기하고 벌써부터 책임을 이제 대통령실에 떠넘기겠다는 건지 도대체 그 속내를 좀 알 수가 없는 좀 희한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적지에 없다. 그런 분의 라인, 김건희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이거 한동훈이가 대놓고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나섰어요. 저는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통령실 내부에 뭐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된 소위 찌라시를 돌리고 있는 그 인사를 대부분 제가 잘 알아요. 그 이름에 나오는 네. 사람들, 네, 거기에 행정관이고 뭐 비서관, 선임행정관, 비서관들이고요. 예. 거기에 뭐 플러스 3명에서 제 이름도 들어가 있는 찌라시도 있고 뭐 한데,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그들 중에 일부는 김건희 여사 연락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경선 캠프 초창기부터 합류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열심히 대선 뛰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이고요. 그중에 모 행정관 같은 경우는 자기는 핸드폰에 김건희 여사 연락처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단 한 번도 통화나 문자 같은 것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용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뭐 아무렇게나 떠든 이야기들 여기저기서 조합해서 그냥 대통령과 영부인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가짜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만든 청담동 술자리 수준의 가짜뉴스예요. 근데 청담동 술자리가 나왔을 때 박사님이나 저나 보수 패널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렇죠. 한동훈 대표를 커버 쳐주고 대신 싸워주고 했습니까? 대신 싸워줬지. 근데 그 청담동 술자리에 시달렸던 사람이 이제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 자기가 이 보수 진영을 다 장악하겠다고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같은 이 한남동 라인이니 뭐니 이걸 만들어서 공공연하게 재보궐선거 뭐 이틀 전에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도 아니지만 설령 사실이라 한들 이걸 재보궐선거 2, 3일 전에 공개적으로 말해서 떠들어서 민주당이 물게 만들고 오죽하면 민주당의 최민희 아시죠? 민주당의 여러 국회의원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악독한 정치인이잖아요. 네. 최민희가 공개적으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대표를 응원해요. 김건희 라인 이야기 잘했다. 한동훈 대표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최민희한테 응원받는 일을 하는 게 선거 2, 3일 남은 보궐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한동훈이 좋겠네. 한동훈이 누가 자기 지지한다 그러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재명이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굴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일까요? 에이, 한동훈이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지. 제가 봤을 때 이재명한테 지금 이재명 대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 제일 예쁜 정치인이 누구냐? 우리 동훈이지. 이럴 것 같아요. 글쎄 말이야.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도 근거가 없고 잘 몰라서 언급 안 하는 걸 한동훈 대표와 한핵관들이 이야기하니까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니까 민주당이 물고 최민희가 응원하고 우리가 살다 최민희한테 응원받는 보수당 대표를 보려고 그 고생해가면서 정권 교체하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새롭게 재탄생시킨 겁니까? 이런 걸 보면 좀 너무 허무해서 요즘 말로 현타가 오고요. 제가 몇 가지 확인해서 반박을 드리면 아까 그 7인 중에 뭐 김건희 여사 연락처도 없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고 예. 말씀을 드렸고 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 중에 뭐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면박을 줬다. 이런 내용들이 민망한 네.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중앙일보 기사나 사설에 사실처럼 막 나와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여러 명의 수석들과 대통령을 동시에 같이 본 적 자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 자체가 거의 없고 딱 한 번 이제 정진석 실장이 취임하고 나서 비서실장이 취임했으니까 비서실장 공간에서 대통령 부부 초대하고 수석들만 초대해서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대요. 그게 딱 한 번이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자리인데 김건희 여사가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따로 평상시에 마치 그 중앙일보 기사나 칼럼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수석들 여러 명과 대통령과 같이 배석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럴 일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쓰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고 야당이 막 물고 뜯으니까 네. 검증도 안 하고 그런 조중동 같은 언론도 김건희 여사 악마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김건희라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결국의 본질은 윤석열 흔들기. 윤석열 길들이기인 겁니다, 이거는. 그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가 공인이 아닌데 김건희 라인이 있었어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게 공인 사인 이걸 지금 구별할 상황입니까? 아니 세상 천지에 예. 공무원 등록증 목에 멀고 다니는 비선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지목된 사람들 다 비서관이고 행정관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제가 사실이 아니란 거 설명드렸지만 네. 아니 정식으로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거쳐서 공무원으로 등록돼 있는 비서관 행정관이 어떻게 비선일 수 있습니까? 비선은 비선출된 비밀스러운 연결선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 저 진중권이나 김경률이 그게 비선이죠. 뭐 아무런 자격도 없이 당직도 없이 그리고 뭐 당원들이 진중권 김경률에게 투표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리고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본인의 어떤 뭐 가족들과 관련된 원로 그룹들 이런 사람들 조언 듣는 게 진짜 비선인 거죠. 어떻게 저는 황당한 게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그게 누군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적인 인물이 아니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떳떳하게 이름 등록된 비서관 행정관을 가지고 비선이다 무슨 라인이다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고요. 채널A에서 또 어저께 악의적인 보도를 했죠. 대통령 집무실 옆에 영부인 집무실이 생긴다. 이 헤드라인만 보면 뭐지? 싶잖아요. 그런데 이건 연결해서 봐야 될 게 일단 청와대에 한번 가보시면요. 영부인 집무실이 으리으리하게 있습니다. 청와대 공간 안에. 저기 옛날 청와대? 네. 역대 모든 영부인들은 청와대에 저는 이제 뭐 인수위 할 때부터 청와대 이전 준비하고 하느라 거기 많이 가봤잖아요. 네. 지금은 다 개방이 돼 있으니까 우리 아미고 여러분도 가서 보실 수 있는데 영부인 집무실의 규모가 으리으리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외빈 접대하고 여러 가지 그 외부 인사 접대를 해야 될 일이 대통령 부인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배우자가
그 배우자가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 외부에서 하면은 엄청난 그 경호상의 그 불편함을 드리거든,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영빈관 수준으로 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뭐 문화예술계 인사나 예. 또는 소외된 분들, 또 뭐 장애 관련된 분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아마 초대해서 영부인이 격려하고 만나기 때문에 이 예. 공간이 넓겠죠. 근데 그게 그 규모가요. 그냥 이거 대통령 집무실 아니야 할 정도로 청와대에 있는 영부인 집무실은 커요. 예. 근데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는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제2부속실이 생기면 영부인이 제2부속실의 부속실장이나 거기 직원들과 의논할 일이 당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무실을 안 만들면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청와대에 비해서는 아마 말도 안 되게 좁고 소박할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 건물 자체가 청와대 같은 공간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연장선에 있는데 마치 그냥 헤드라인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영부인 집무실을 이 와중에 또 만든다고? 이런 오해를 야기하게 만들면서 네. 영부인을 약점으로 잡아서 계속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부를 흔드는 거죠. 그 지금 뭐 김건희 라인 그러면서 뭐 무슨 7상시, 10상시 막 이런 명단이 막 돌아다닌다. 근데 네. 아무 거의 근거가 없다.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한테도 가끔 이제 기자들이 뭐 이렇게 뭘 취재를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좀 정치평론한 경험이 오래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그 김건희 라인 관련된 그 질문하는 기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한동훈 관련 그 도곡동 팀이라 그럽니까? 네. 그 사는 데가 도곡동이라서 그런가? 그 부분 질문을 한 기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도곡동도 모르니까 김건희 라인도 모르겠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도곡동 라인의 그 추정된 인물들 리스트가 네.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고 쭉 이름을 대는데 보니까 뭐 거긴 뭐 나이 많은 원로급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궁금했어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저 김건희 라인을 한동훈이가 문제 제기해서 그게 이슈가 되지 않았냐? 근데 왜 자꾸 도곡동 무슨 이 팀 얘기를 묻냐? 제가 그랬더니 기자들 말이 그래요. 그거요. 명단 보세요. 그게 무슨 이제 라인에 해당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저희들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 그거 그냥 정보지 수준의 얘기고 자기들이 진짜 궁금한 건 한동훈 주위에 누가 있어서 뭘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 자기들 진짜 지금 취재하고 나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자문을 한다는 원로 그룹들 정체가 밝혀지면 정말 더 떠들썩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보수 우파와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들은 전향을 한 것도 아니고 뼛속까지 민주당 좌파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한동훈 대표가 뭐 인척 관계나 혈연 관계 또 아주 가까운 이 자문 그룹의 관계로 묶여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네. 이 권성동 대표가 받아친 도곡동 7인의 파급력이 앞으로는 훨씬 더 커질 거고요. 네. 지금 명태균이다 뭐다 이런 선거 브로커들이 자기 살려고 막 마구잡이 폭로를 해내던 통에 김건희 여사 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말씀처럼 끼케야 비서관이고 행정관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해서 대통령의 신임을 좀 더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래도 공적 조직의 한계상 비서관과 행정관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렇죠. 일단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보회의에도 못 들어가요.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그 제가 오늘 안양에서 그 특강한 영상 이제 잠시 후에 틀어드릴 건데 제가 얘기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닌다는 김건희 라인의 그 리스트 거기 보면 누군지 모르를 A. 근데 이거를 한동훈이가 인적 쇄신하라고 바꾸라고 하면 누군지도 모르는 행정관 A를 누군지도 모르는 또 다른 행정관 B로 바꾸면 쇄신이 되냐. 그러니까요. 지금 한동훈이가 그거 요구하고 있는 거다.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그랬어요.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한동훈이가 무리수를 써가면서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쪽입니까? 저는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이다. 예. 일단 이번 재보선 결과에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도 금정이 위험하다. 여론조사로 보면. 네. 저는 그런데 금정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곳이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 이겼다고 또 막 기세 등등할 거 생각하니까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어쨌거나 내부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면피용으로 이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졌다. 용산이 나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아서 졌다. 용산 책임이다 하려고 밑밥을 까는 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민주당도 안 꺼내고 언론도 안 꺼냈는데 이거 끄집어낸 사람은 바로 한동훈 대표와 한혜관입니다. 그래요.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행위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고립 단계에서 당내 의원들의 지지도 못 받고 있고 그 호화 중국집에서 만찬을 했지만 그 이후의 반응이 우와 한동훈 리더십 인내가 아니라 에게 그 전화 돌리고 난리를 쳐서 겨우 저거야. 근데 그 와중에 거기 만찬에 간 사람들 대다수는 나 친한 게 아니다. 그렇지. 그냥 밥 먹으러 간 거다. 대표가 밥 먹자 그러는데 그럼 어떡하냐 뭐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선을 긋고 있고 이러니 지금 뭐 보수 우파가 잘 되고 윤석열 정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을 흔들어서 보수의 권력을 자기가 장악해야만 자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천이 드러나서 한번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부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바심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희생양 삼아서 인질 삼아서 어떤 자기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한동훈이가 안에서 뭐 김건희 라인이 어쩌고 뭐 독대를 하기로 했니 어쩌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을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헐뜯고 막 이러는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필리핀 국빈 방문, 싱가포르 국빈 방문, 그리고 라오스 아세안 회의 네. 참석 5박 6일 진짜 타이트한 일정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외교적인 성과들을 거뒀거든요. 네. 뭐 아세안과는 35년 만에 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진짜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됐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하나하나가 다 정말 뭐 하루 종일 특집 방송을 해서 알릴 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싹 사라지고 독대냐 마냐 뭐 무슨 그러니까 사악해도 정도가 있지. 이거는 치밀한 어떤 그 계획,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완전히 지워버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 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동훈은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흔들렸을 때 자기가 이재명한테 밀린다고 해도 네. 지금 이재명한테 밀리잖아요. 뭘 해도 이재명을 못 이기는 보수 주자잖아요. 네. 그래도 완전 반토막 났지. 자기는 이 보수 진영을 장악하는 게 자기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 외에는 보수에 대안이 없다라는 아주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장악이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져야 자기 살 길이 생긴다라는 잘못된 생각 계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대 출마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죠. 근데 그때는 사실 당원들 대상으로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다. 그렇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는 사람 지키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면서 또 말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데 그건 대국민 대당원 사기였죠. 한동훈의 지금의 행보를 분석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멀쩡히 임기를 마치고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개혁을 잘했다라고 박수를 받으면 자기의 공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한동훈이야말로 지금 친명이다. 이재명과 왜냐하면 목표가 같다.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무너뜨리고 본인은 보수의 어떤 이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설령 그 다음 대선에서 지더라도 앞으로 그 뒤에 4년 5년 동안 본인이 보수를 장악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계산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계산이 그 완전히 틀린 것이 이제 이미 입증이 됐는데 자유파를 멀리하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니까 지지율 반토막, 그렇죠? 그다음에 그 틈을 타고 김문수가 등장한 지 한 달 만에 수직 상승. 네. 뭐 지금 대선 구도가 완전히 지금 격변 속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게 전략이 잘못 짜여졌다 그러면 빨리 바꾸기라도 해야지. 무슨 고집도 저런 고집을 부리나 모르겠네.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유연하게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타입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줬잖아. 지금이라도 조건 이게 제3자 추천 특검 포기해라.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지지해줄게. 아니 진짜 수십 차례 기회를 줬잖아. 그게 안 되는 분이고요.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자기를 끌어준 인간관계를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신 안에는 본인이 혼자 지낼 때 넥타이 사주고 고기 재워서 선물해주고 했다는 형수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배신, 문자 일십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스스로 불살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도 더 독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안 무너지고 꿋꿋하게 뭐 지지율 등락이 있어도 뚝심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다. 저걸 완전히 무너뜨려서 힘 빠져서 레임덕 상태로 만들고 용산 대통령실 인사 건드리는 건 뭐예요? 내 사람들 넣으라는 거거든요.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뭐 제가 어디 공식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안 했는데 용산 1기 체제는요. 네. 대통령께서 한동훈을 대폭 시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시켰잖아요.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들이 용산 1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사 검증이나 인사 추천이나 인사 검증 한동훈이가 했잖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소위 말하는 한동훈 라인들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다 대통령께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총선 끝나고 보니까 어느새 친윤에서 친한으로 네임택 바꾼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 제가 일일이 거론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신들 중에도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용산 1기 대통령실의 핵심 실세였어요. 그때 이 정부의 인사 자유우파나 보수들이 봤을 때 아니 왜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 안 챙겨주고 애먼 사람들이 다 과실을 누리지 하는 지적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많았어요. 그것도 한동훈 라인들이 주축으로 해먹은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고 이원석과 같이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안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이제 박성재 장관 임명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라인들의 힘 빼기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생한 헌신한 사람들에게 또 대우해주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동훈 라인에서는 지금 힘을 전혀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 대표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네. 대통령과 정부에게 자기가 부탁을 하고 예산이든 인사든 협의를 할 수 있는 데서 나오는데 지금 한동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애꿎은 사람들 김건희 여사 연락처도 없는 사람들을 뭐 김건희 라인이니 뭐니 가짜뉴스로 공격해가면서 용산의 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은 이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용산에 있는 사람들도 나한테 거슬리면 재미없다. 내 편 들어라. 너네 지금 용산에 있지만 은근슬쩍 내 편 들어야지 너네 계속 대통령한테 충성할 거야? 그럼 내가 너네 여사 라인으로 영부인 라인으로 낙인 찍어서 보내버린다. 이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에 대한 거론은 한동훈 자신의 그 사리 사욕과도 연관이 돼 있는 아주 위험하고 도발적인 반란 행위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요.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돼서. 네. 우리 장해찬 최고도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녔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우파 내부에서 또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언론들에서 김건희 여사 도와주지 마라, 실드 치지 마라, 김건희를 버려야 정부가 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세뇌하듯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로 그거 썼어요. 뭐 저한테도 그런 연락이나 조언이나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제가 최고위원 할 때부터. 근데 제가 곰곰이 봤을 때 저는 대선 캠프 합류하고 이 모든 것들 다 대통령께 직접 연락받은 거지 제가 영부인을 알게 된 거는 최고위원 되고 나서도 한참 뒤의 일이에요. 당 지도부가 되고 나서 이제 뵙게 된 거지. 전혀 어떤 영부인과의 인연으로 제가 대선을 하거나 최고위원이 되거나 한 건 1도 없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냥 그 대선 과정에서부터 대선 이후에 민주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제는 한동훈마저도 뭐만 하면 김건희라는 인물을 걸고 넘어지면서 약점으로 공략하고 가짜뉴스를 때리고 악마 프레임으로 뭐 수석들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면박을 줬다는 뭐니 하는 거 보면 네. 정치를 떠나서 그냥 한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과 솔직히 연민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 김건희라는 여성을 인질로 삼아서 대통령을 위협하는 행태가 민주당과 야당이 아니라 보수 우파 내부에서도 이렇게 몇 년 내내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자산은 외교인데요. 외교 관계는 부부 동반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영부인 간의 관계나 친교가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 근데 김건희 여사를 완전히 묶어두고 없는 사람 만들라는 것은 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는 윤석열 정부 외교의 한 팔을 묶으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정말 잘해보겠다고 잘 돼보겠다고 여러 사람 뭐 조언도 받고 뭐 했던 게 있지만 그러나 대선 이후에 우리가 승리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부당하게 공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뭔가 자신의 이익에 개입한 것이 있는가? 전혀 없어요. 그래요. 정치 권력의 핵심은 공천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번 공천에서 뭘 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뭘 했으면은 공천 취소될 때도 솔직히 말하면 원칙을 지키느라 대통령실은 공천에 개입하지 않느라 한동훈이 제 취소 도장 찍고 도태우 취소 도장 찍는 거 아무 말도 못한 게 이번 정부 대통령실 아닙니까? 용산 출신들 대부분 다 경선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동훈에게 잘 보인 일부만 전략 공천 받았지 오히려 용산 출신이라고 하면 더 역차별 받았고 윤석열 정부 장관들 다 경선 내몰려서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뭘 했다고? 그러니까 조금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남들이 다 욕하니까 아 영부인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영부인이 대체 뭘 했지? 어떤 걸 행사했지? 왜 3년도 더 지난 카톡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 난리인 거지? 3년도 된 대선 경선 당시에 한 번쯤 우리가 차분하게 보면서 한동훈과 그 보수 언론이 윤석열 정부를 영부인을 통해서 흔들어서 뭘 얻으려는 걸까? 타협하지 않는 뚝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길들이고 무릎 꿇리려는 것이다. 라는 걸 좀 많이들 고민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저녁을 우리 자유파 원로 분을 모시고 먹었는데 그분이 뭐 얘기 끝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이 안 좋다는 거야. 한 대표요? 그래서 아니 뭐 상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그래서 왜 어떻게 안 좋습니까 했더니 표독스럽대. 아니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좀 표독스럽다. 지금 우리 장해찬 후보 최고가 쭉 설명한 그런 거는 정치판에서 배신이 있을 수 있죠. 뭐 지 이해관계 때문에 주군을 배신하고 동지를 배신하고 그럴 수 있지만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냥 표독스럽게 그냥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아니 그 본인이 검사장일 때 김건희 여사한테 카톡 300개 넘게 보냈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보면 김건희 라인 대한민국에서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그 한동훈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뭐 공적 신분이었습니까? 검찰총장 배우자인데. 근데 상의하고 300통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그 주변을 정말 이잡듯 무슨 특검 수사하듯 몰아가면서 김건희 여사 악마의 선봉에 서는 게 그 표독이라는 단어가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한순간에 표변할 수 있는지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름이 돋아요.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여의도 오프컷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